하이오다 어레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들, 우리 아직은 난시 렌즈가 어웨어블 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면서 그런데 뭐 난시 인공수정 그또곧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콘스나 이런 경우에서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강한 심한 경우에 AMD나 녹내장인 경우에서는 모노포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컨트라 센시티브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또 고려를 해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멀티포칼이 안 되는 뭐 녹내장이라든지 AMD 경우, ERM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저널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한 0.5디옵터 정도는 100% 비주얼 키티는 더 좋겠다. 확실히 이거는 멀티포칼에 좀 더 가까운 렌즈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디스턴스 비주얼 키티는 좀 더 좋다. 그리고 아이헨스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일부는 인터미디트 비주얼 키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다. 그렇지. 디스턴스 비주얼 키티가 아이헨스보다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짧은 기간에 제가 준비를 해서 한 10안, 11안, 12안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인터미디트 비주얼 키티는 이게 로그마 시력으로 0.24, 0.3 정도, IS보다 아이소피오가 일부 조금 더 좋았고요. 디스턴스 비주얼 키티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이 정도 차이면 한 0.5에서 0.6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트 비주얼 키티는 통계적으로 비슷하거나 IS보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 나타납니다. 이게 다리가 4개 있기 때문에 넣었을 때 얼리 포스트 비주얼 키티는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틸팅이나 디센트레이션이 그 아이언스 쪽이 더 많이 생길까 해서 봤는데 두 인공수정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렇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디포커스 커브를 보시면 수술 일주일째는 아이소피오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아이언스는 아직 시력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인공수정체의 디자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좀 더 스테이블하게 일찍 백에서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째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좋아지고요.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요게 로마 시력 0.3이 요게 그 스넬렌 시력표도 0.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상 되는 정도의 시력을 보이고 있고요. 네, 90일째 보시면 아이언스나 아이소피오나 거의 비슷한 디포커스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보고 마치겠습니다. 왼쪽 눈 하이퍼머치어 카다락 수술의 핑거 카운트 정도였고요. 수술하고 난 뒤에 이분은 인터미디트 비주얼 키티로 코렉션하고 0.8 정도 시력을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펀더스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수술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예전 같은 모노포칼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제 멀티포칼은 잘 고려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디오 렌즈는 그냥 서전이 별로 고민 하지 않고 그냥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케이스였고요. 젊은 환자인데 수술하고 나서 마이토닉 디스트로피가 있었던 환자라서 컨제니탈 아노말리로 있었던 환자라서 백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센트레이션이 어떨까 걱정을 했었던 환자인데요. 7일째 보시면 안정적으로 센트레이션하고 틸팅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인더백에 잘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정상적인 남자 68세 환자였고요. 수술하고 나서 포스트오퍼레이티브 인터미디트 비주얼 키티가 한 0.6 정도 나온 파비전은 다운으로 1.6 이렇게 왼쪽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보시면 이 포스트오퍼레이티브 리프렉티브 에러가 아이헨스는 약간 마이오픽하게 나오고요. 같은 타겟으로 같은 포뮬러 쓰면 마이너스 0.18 정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 안 드리고 지나왔는데 아이소피오는 플러스 0.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소피오는 선생님 뭐 서전 팩터가 있으시겠지만 약간 더 마이오픽하게 보통 마이너스 0.1 정도로 타겟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라면
-2 정도 타겟으로 하시면 좀 더 애매에 가깝게 갈 수가 있겠군요. 자, 요거는 인설션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대에다가 로딩을 하고 저는 주로 2.2mm 시점만 하고 있고 한 2.4mm 안에는 이렇게 A개까지 엔트리 챔버까지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벤팅 홀이 있어가지고 프레셔 릴리즈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는 2개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다리 2개는 센스 2개라든지 스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공 크기나 렌즈 디센트레이션 뭐 이런 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EDOF 렌즈를 EDOF 이펙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렌즈다. 이런 컨트롤 애니케이션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노포팔하고 유사하게 생각하고 서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수술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습니다. 인터미트 비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요한 시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백내장 환자에서는 모든 환자가 다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L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트레이서, 사실 아이트레이서는 그 전에 국내에 많이 오전에서 취급하시기 전에 소개돼서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기본 그 페이턴트가 걸려 있는 것과 달리 이것은 최근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동훈 원장님의 아주 상세한 장비 사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가의 진정 원장님 모시고 저희 강박회 회장님 김용균 교수님 발표 뒤에 하려니까 사실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각주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초보 아이트레이스 써본 지 사실 초보인데요.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됐는지 소박하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이트렉스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영화나 뭐 게임, 가상현실 이런 데서 주로 쓰이는 기술이고 이제 아주 이렇게 예쁘게 그래픽을 만드는 거라서 사실 요즘 GPU라고 해서 이 웨이트렉스를 계산하려면은 연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CPU랑 따로 GPU라는 걸 만들고 그런 게 이제 흔히 이제 반도체 3대장 조합한 엔비디아나 AMD 이런 데서 차세대 표로 해서 개발을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핫한 그런 이제 이론인데 이런 레이트레이싱 방식을 이용해갖고 이제 숫자를 측정하는 그게 이제 바로 아이트레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이제 파면 분석할 때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 256개 정도에 되는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아주 직관적으로 눈 안에 들어갔을 때 입사한 레이저들이 망막에 어느 위치에 떨어지는지 그거의 오차를 계산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그눈 안에 있는 그 숫자를 보여주는 이제 숫자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 이제 그 숫자가 없는 분이라면 그 레이저들이 한 점에 모이게 되니까 포인트 스크램 펑션 자체가 아주 예쁘게 한 점으로 떨어지는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숫자가 많으면 에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엉망진창 모양이 나오는 그게 이제 레이트레이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아이트레이스는 6개 이런 수차계 뭐 토포, 그다음에 리프렉터, 캐노토미터, 그다음에 퓨필러미터, 티어플링 원단에서 6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CPI 같은 경우는 코니아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각막의 하이 오더 오버레이션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스텔렛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코토픽 퓨필하고 이제 포토픽 퓨필하고 네조픽 퓨필일 때 차이도 이렇게 나타내주는 값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터널 하이오더 오버레이션에 대한 거는 디스펑셔널 렌즈 인덱스가 가지고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체, 내고에 의해서 생긴 하이오더 오버레이션을 똑같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쪽은 이제 전체적인 결과로 나온 토탈 값을 퀄리티 오브 비전 인덱스가 있고 나타내주는데 이게 환자들이랑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 각막은 100점 만점에 90점이세요. 근데 뭐 수정체는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되니까 백내장수술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이게 아주 그래프가 너무너무 편하게 되기 때문에 에듀케이션한테 굉장히 좋은 그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 밑에 이제 키 인덱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뭐 보시면 이제 그 K 값을 보여주는데 웨이브 프론트 K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심K나 그냥 그 값이 좀 다른 거 이거 이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럴 어벨레이션을 보고 이제 뭐 에스펙 아이오를 넣을지 뭐넌 에스펙 아이오를 넣을지 결정할 수도 있고 IS펙과 페어포먼스도 한 번에 이제 코바 같은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뭐 여러 가지 값들을 하는 자동차 운전할 때 한 번에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자들이랑 이제 계속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편한 게 이제 환자들한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불편하신 건가요?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되게 좋은데요. 가끔 이제 그 이펙티브 서저리 한다고 보면은 이제 그 실험 검사라고 1.5라고 들어왔는데 환자들은 너무 안 보여 죽겠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은 1.5인데 왜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하지? 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길래 저렇게 안 보인다고 하는 걸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낮에는 그럭저럭 보이는데 밤에 너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환자한테 밤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 바로 저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순간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악보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보이시는군요 하면 이제 그런 악보를 형성하고 환자랑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스넬렌 시뮬레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용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몰 어퍼처 아이오 같은 경우에도 과연 내가 이제 피노 이펙트를 주면은 어떤 식으로 그 모양이 좋아져서 내가 보이게 되는지를 이제 퓨필 사이즈별로 이렇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환자들 손등을 그 아이콘이 있어서 클릭을 하다 하면은 안경 안 썼을 때 난시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보통 DNI 인덱스가 그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서요. 초록색이면 괜찮고 노란색이면 내가 하고 빨간색이면 이제 수술을 권하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되게 실제로 그 오페시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오페시티에서도 굉장히 민감해서 아주 이렇게 약한 그 코티칼 오페시티가 있는 사람도 이제 오페시티 맵을 찍어보면은 실제 그 맵에서 나타나는 그 어버레이션 값하고 슬랩에서 감산되는 값하고 되게 일치하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역시 DMI 점수하고 오페시티 점수도 서로 아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랑 렌즈 인덱스 점수가 떨어질수록 오페시티는 증가하는 연관성을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프렉티브 웹이라는 게 있어서 그 환자의 조절력을 이제 각막 부위별로 직관적으로 잴 수 있어서 보통 뭐 이제 그 어코모데이션 파워를 재고 젊은 사람은 먼데 볼 때 가까운 데부터 측정해하고 가까운 데 볼 때는 3대부터 파워를 갖고 멀리 볼 때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력이 얼마인지도 계산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태. 수술 후에도 이제 수술 후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해결할 때도 유용하게 볼 수 있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토익 액시스 체크입니다. 사실 검사에 그 힌트는 각막에는 없는 코마가 인터널 어버레이션에서 잡히는 건데 되게 그 IOL 틸팅을 보려면은 OCT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복잡한 계산을 해서 디센터레이션이나 틸트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웨이프런트 맵을 보고 한쪽하고 반대쪽이 원 컬러하고 컬러 컬러가 반대로 수직을 이렇게 반대로 나타났을 때 이 렌즈가 길었나 보다 이렇게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코니아 퍼포먼스 인덱스가 이제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각막에서 생기는 어버레이션이 훨씬 크고 렌즈나 인공수정체에서는 어버레이션 값이 크지 않으면 이게 아마 들어와야겠다 이런 거나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렌즈에는 문제가 없는데 각막 쪽에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드라이아이 실루엣 집중하시는. 간혹 이제 환자들이 워크하고 나면은 맨날 뭐가는 그냥 드라이 얘기만 한다고 도대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뭐 가는 데마다 다 그냥 눈물만 나오고 하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할 때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치료하면서 이제 그 코니아 점수가 좋아지는 걸 같이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면 굉장히 환자들을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스티어빌링 그뭐 비우티나 기존 장비들처럼 샤이플러 카트만시한 이미지가 깨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환자들한테는 역시 초록색이 많으면 좋은 건데요. 빨간색 분처럼 빨갛게 많으셔서 각막이 눈물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선택을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환자들 에듀케이션 할 때는 아주 좋은 장비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수사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멀티포칼 환자에서 간혹 치료하기 좀 시원치 않은 경우에 이게 약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텔리 스펙트 들어가는데 뭐 AI처럼 걔네들은 이걸 보고 그 검사 수준의 질을 평가해가지고 이제 검안사를 초보 검안사들도 한 이렇게 찍으면은 오토로 한 3-4개를 그쪽으로 찍게 돼 있고 그 중에 섞어가 알아서 제일 사용하기가 좋은 거를 자동으로 골라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는데 그런 걸 이제 팩트 트라이에 들어가고 이제 그 얼마큼 잘 찍혔는지를 보고 셀렉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약점에 대한 그 제한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애써서 보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돼 있는 점이고 좀 서툰 발표인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상당히 처음 보니까 저는 되겠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차이가 어느 게 더 유용하게 차이가 났다 하는 정도는 아직까지 뭐 아이언스라든지 라더라든지 에스피오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짧아하고 이걸 한 사람을 위해서 우연하게 서로 다르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릭이 있어가지고 토릭을 쓰고 토릭의 시스도 정확하게 맞췄고 저희는 원래는 맞추셨는데 환자가 와서 스스로가 질문도 안 하는데 그냥 저는 병원에서 이제 이도표는 이도표 그룹을 뽑아가지고서는 뭐 토릭이든 한꺼번에 왜냐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도표 그룹은 이도표 그룹처럼 와가지고 그 코스트를 빼서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라는 이쪽은 좀 혜택가 있다고 얘기하고 아이스크림 이쪽은 전혀 컴플레인 없이 표현하자고 해서 가서 그냥 차이가 있긴 있구나 미세하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브레인 어댑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디프렉티브 타입하고 다양한 이제 그 리프렉티브나 아니면 슬로 오리지널이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비교하면 이론적으로는 나라 PPT보다는 히어리즘은 조금 더 역할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핸스 모노포컬의 개념이 헐로나 그대로 훨씬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소표 삽입 사건은 제가 케이스씩 뺀 적이 있습니다. 7m 정도에서 야간에 갑자기 비전이 점프한다고 하는 건 갑자기 시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양쪽 다른 것 중에 한쪽만 일반 렌즈로 갖다 드렸더니 그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뭐 전화를 타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비로는 그런 게 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멀티포칼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데 의외로 하나의 돌출구로서 이도포알이 환자와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좋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세 시대에 당신이 치매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미 안경을 찾아 쓸 수도 없고 만약에 병원에 누워 와상 중에도 어떤 행위를 할 때 근거리 원거리가 다 이게 소화가 안 됐을 때 중간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다들 이제 없을 때하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제일 경험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도 라식스를 받고 김대성도 말했지만
프랙티브 서저리 받은 이제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정상 대장 수술을 받아서 들어오는 시기고 어제 말고 이제 처제 때문에 이제 그것들 너무 부족해서 시간들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MGD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드에이지들에 있어서 레티나 프로블럼, AMD라든지 기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끌어야 예, 이비인 프렌즈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두 공통처럼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검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강화하고 세 가지 다 나눠서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저희 전공의들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부터 나가기는 하는데 전공의들이 요즘 이제 수술 코미션 갈 때, 그 수정체 셀렉션 할 때 예전에 멀티포칼은 뭐 EMF도 잘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별로 동일한 설명을 그들이 이어했던 굉장히 많이 셀렉션 해가지고 모든 걸 환자들이 그래서 환자들 프렌들리하고 또 서전 프렌들리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환자들의 동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덕후 특히 아이소표를 쓰실 때 동공 크기가 2분이 한 4.5mm 미만이라면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트라이해도 좋습니다. 신도가 올라가니까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IT에서 답이 얘기해서 거기서 테스트 해가지고 했을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모노비전을 이용해서 환자의 어떠한 포스트 이펙티브한 걸 따질 때 뭐 도미넌트 논더블레트 찾기가 어려울 경우는 저는 라이트 핸디드 플러스는 왼쪽에다가 한 타겟하는 마이너스 0.75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나이가 좀 많다 하면은 마이너스 뭐 1.5까지도 확 마이크로시프를 시켜줘서 그쪽으로 갖다 체크해가지고 근거리 쪽에 좀 잡아두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반대편 수술할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을 마이너스 0.355 쪽에다 맞춰놓으면 굉장히 환자는 해피합니다. 그거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동 참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병원에서 해가지고 오래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선생님도 김 교수님도 있지만 수술 후에 환자가 설명하면 요즘에 얼마나 환자들이 참 옛날보다 더 까다로운지 오해를 합니다. 그러한 이해와 오해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한 수술 전에 저희한테 많은 정보와 기록 그리고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에이전트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비결체인 장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오페스티 갖고 자꾸 따지고 뭐 신병원에서도 그렇고 뭐 보험회사도 그런데 사실은 디스펑셔널 렌즈 인덱스 요거가 둘이 다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동 교수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4.0mm로서 트루하게 웨이브프론트 아날라이저를 분석해서 뽑을 수 있는 기계는 아마 하드만 샷 방식하고 그다음에 라이데그 5에서 나온 스캐스코 메소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드만 샷 방식에 근접하면서 250mm의 샷을 때려가지고서는 3mm를 잘하는 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릭을 하실 때요. 토릭 하실 때에 항상 이제 염두를 두는 게 난시 축과 난시 파워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 S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생각하죠.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하나만 선택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토릭 아이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토릭이요. 이 토릭 스틸을 해결해야 될 경우에 난시 토릭의 엑시스가 중요하냐 아니면 토릭 파워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 엄마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고르신다고요. 저는 엑시스 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봤을 때 0.5디옵터의 그 선생님처럼 0.5디옵터의 에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엑시스가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엑시스에 있어서의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 아이트레이서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실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사용을 해서 경험을 했는데 그 엑시스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옵세시브해가지고 한 9가지에서 12가지를 데이터를 봐가지고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각막의 어떤 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동공의 크기, 그 사람의 비주얼 엑시스 어디 위치에 따라서 다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토포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샤인 플러그 이미지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뭐 아이언마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다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너무 바이어스가 많고 복잡한 가운데 그나마 이제 가장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엑시스 제공이 아이트레이스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일 여기에 세일즈 매니저 책임자가 웬만한 닥터보다도 굉장히 이 작품 눈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참 이야기를 서로 나눈 가중에 유일하게 비주얼 엑시스 가상이죠. 버추얼 비주얼 엑시스에 근접하는 여러 람다라든지 카파, 비주얼 알파 이런 걸 한꺼번에 제공하면서 직관적으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영 교수님 그런 정보를 다 줘서 람다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인데 분명히 람다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를 사전에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라식 수술이나 라섹을 하고 나서 저 일주일 전에 제 처제 얘기인데 강남에서 라섹을 했는데 한쪽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트라이포커를 넣어줬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근거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해피하게 끝났는데 한쪽은 오퍼레이션 값이 양쪽이 다 틀렸습니다. 한 2대 차이가 나서 너무 고심을 하던 차에 아이트레이서로 그 사람의 공공 크기나 이런 걸 다 측정을 해봤더니 다행히 4.2mm에서 메소픽 공공 크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중식값에서는 아이트레이서에서 포리시티가 별로 없고 페리페리로 갈수록 있어가지고 저는 아이소피오를 넣었는데 뭐 알다시피 뭐 프로테이로 해서 넣었는데 저스트도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름 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서는 장비의 속속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티어필 브레이크가 영역이 나눕니다. 0mm에서 4mm, 4mm에서 6mm 이렇게 나뉘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티어필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국 비주얼 엑시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니까 예. 중심부를 갈수록 이제 양궁에서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이제 페리퍼럴하고 중요한 거는 중심거는 사실 굉장히 중심 그쪽에서 많이 배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이 백내장 말고도 사실 저 ICL을 좀 많이 하는데 ICL 할 때 이제 고도근시가 되면은 이제 검안을 했을 때 그 난시 축값을 환자한테 어느 게 잘 보이냐고 물어봐서 해보면 사실 환자가 못합니다. 이게 뭐 각도에 대한 미완성한 변화 자체를 이미 워낙 디스토션이 많이 되는 상태니까 잡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검안사나 검안을 통해서 하는 거, MR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기계들의 장비를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의외로 아이프레스의 그 근시나 각도를 조절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믿을거 못했는데 각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이션 할 때도 토익 잡을 때 여기서 넣은 각도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타병원에서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이제 멀티포컬을 넣었는데 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IR 익스체인지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시력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꼬림바디 센세이션이 너무 심하다. 근데 두 케이스 다 MG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아무리 보시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샤인 프로브 이미지를 다 분류하지만 아이트레이스가 저한테 굉장히 해피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0mm 4mm 사이의 브레이크업 타임에 대한 정보를 주문해서 거기가 먼저 깨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주얼 펑션이 떨어집니다. 포린바디 센세이션 있는 사람은 아까 직관적으로 6mm 이상 페리페리, 로 템포랄이라든지 그쪽에서의 어떤 브레이크, 아까 핫스팟이 빨갛게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스팟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은 여러 다른 문제가 아니라 MGDN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아까 옵틱존의 문제가 브레이크업 타임 많이 깨지는 0mm, 3mm 케이스들은 적극적으로 풀어보고 뭐 MGD 치료를 해주니까 굉장히 썩살이 되고, 또 페리페리임은 왜 통증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치료는 괜찮은데 통증이 그걸 호소하는 케이스는 또 그런 쪽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환자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터페이스 기계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얼마큼 오해를 하는 일으키고 이해를 충분히 시키느냐가 병원의 어떤 경쟁력인데, 최근에 뭐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는 저로서는 웨이브 프론트도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데 요번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참 저한테는 유익한 메인 장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일이 가장 맞게 돼서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두 분의 훌륭한 강의와 강의자 또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오셔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